너도 알지? 내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내 입에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정말 이건 아니지. 영국의 한 주택에서 유럽 여성들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시청하던 영상은 다름 아닌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해당 영상을 시청하며 한국의 모습들이 너무 과장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던 여성들은 얼마 후 실제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국의 모습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들은 어떠한 일들을 겪은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당신들이 만든 그 영상에 있는 것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기는 한 건가요? 저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모든 문화를 즐기고 사랑하는 영국 여자 에밀리 롯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저는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접한 이후에 해당 영상을 제작한 방송국에 항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빠순이로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대해 너무 심한 과장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망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한국의 실체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실망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한국의 문화들이 영국에 있는 저에게까지 지속해서 즐길 수 있게 하려면 항의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한국의 문화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환상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했죠.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기에 내 소중한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직접 가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하죠. 워낙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처럼 월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여행은 실현하기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방문하기 위해 돈을 별도로 통장에 모으고 있거든요.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절친이 2명 있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과 한 집에 모여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시청하고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모여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각종 잡담을 나누고 있었죠. 너도 알지? 내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내 입에서 이건 아니라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정말 이건 아니지. 저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한국 문화를 즐기는 터라 다소 흥분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소개하던 영상을 다른 친구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더욱 열정을 다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 이야기를 한창 나누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다 같이 한국에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 그렇지 않아도 한국행 티켓이 공짜로 몇 장이 생길 것 같거든.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가게 됐어. 친구는 약 50만 원이 넘는 티켓을 공짜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게다가 한국에 도착하여 우리들이 묵고 지낼 숙소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그저 약간의 활동비만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정말이지 귀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한국 여행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에서 나온 것들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 그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국에 대해 과장된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의 우선순위는 그 방송의 내용에 나왔던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었고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첫 여행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스케줄을 다시금 살펴보고 공유했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즐거워 보였고 들뜬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게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만끽하며 내공을 쌓고 기분을 환기시키고 나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는
아주 긍정적인 여행의 효과들 말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알지 못했었죠. 저와 친구들은 제일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한국의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식당에서나 식사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서 배제하였죠.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었고 이왕이면 그 몇 번의 기회를 최대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먹는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잖아요.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허망함.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즐거움. 더구나 한국의 음식들은 워낙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죠. 사실 영국에서도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았지만 한국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 도착한 한국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죠. 이 식당은 외관부터 아주 예쁘게 생긴 식당이었고 국가에서 음식점 위생 등급을 매우 우수함을 부여받은 검증된 식당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식당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입가에 침이 줄줄 흐를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외부로 흘러나오는 그 냄새들이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 정도로 군침 돌게 했거든요. 우리가 들린 식당은 바로 한국산 소고기를 구워 먹는 고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마친 우리는 잠시 뒤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뭐야? 우리 고기만 주문한 거 맞지? 진짜로 이걸 다 우리 먹으라고 준 거야? 우리 앞에 펼쳐진 음식들은 우리가 주문한 고기뿐만 아니라 각종 요리와 반찬들이 질비하게 깔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제각각 다른 맛을 내며 우리를 홀렸습니다. 고기를 불판에 얹은 다음 따라 나온 요리들을 하나씩 먹어보다 보니 어느새 고기가 익기도 전에 그 음식들이 동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엄청난 흥분을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음식을 시켜서 추가로 나오는 것이라곤 감자튀김이나 버터를 바른 빵 몇 조각이 전부였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정말이지 엄청난 요리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게다가 맛있게 익어가던 한우 구이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혀가 제 입 안에서 발광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한우 구이라는 것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한국인들도 자주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했죠. 과연 한우 구이를 먹어보니 이게 왜 그렇게 비싼지 대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 또 씹는 느낌이 좋았고 고소하면서도 풍미가 입안 가득하게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한우 구이만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듯 한우 구이를 먹다가 불현듯 저와 친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분명히 한우 고기가 나왔을 때 거의 비워버린 반찬 요리들이 다시 리필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친구에게 물어보니 조금 전에 빈 그릇을 가져가시더니 다시 새 음식으로 내어주시더라는 말을 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고기를 씹던 입이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분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죠. 혹시 고기와 같이 나온 음식들은 추가적인 결제가 필요한 것이냐고. 반찬 음식은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니 필요한 반찬이 있으면 더 달라고 하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미친. 그 말도 안 되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이었어? 제가 본 방송에서는 한국 식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메인 메뉴 이외에도 사이드 메뉴를 별도로 주문하지 않아도 공짜로 제공해주는 식당들이 많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죠. 음식 가격에 포함이 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 식당이니까요.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인 디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본 반찬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 소비자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그것들도 진짜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심마저 생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영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말같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일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굶주린 배를 채운 후 스케줄 일정에 따라 한국의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많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들을 접했고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졌고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던 우리들도 어느새 축 처져서 피로감이 몰려왔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되자 친구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자는 무언의 신호였죠. 그리고 얼마 후 도착한 이곳. 한국의 찜질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침을 꼴딱 삼키며 약간은 긴장되어 상기된 얼굴을 하며 그리고 또 약간은 설렘을 간직한 채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의 시설들이 있다는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이라고?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건물 안에서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게임도 즐기는 곳이 있다. 게다가 요금도 엄청 저렴하다. 영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우리는 경탄을 금치 못했죠.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뜨거워? 뭔가 잘못된 거 아냐? 우리는 처음에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라는 것이 적용된 바닥이었죠. 우리로서는 이러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엄청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간이 되는 발바닥부터 열기가 전해지니 자연스럽게 공기는 물론이고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벽난로 형식의 난방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데워 집안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사실 벽난로가 위치한 근처가 아니라면 추운 겨울에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단점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온돌 방식은 각 방마다 바닥부터 데워주니 넓은 공간도 각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도 찜질방에는 아주 신기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기계가 있었고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죠. 특히나 구운 달걀과 식혜, 미역국 같은 음식을 이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찜질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나 어떡하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나 혼자라도 빨리 가봐야 하나? 혼자서 횡설수설하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 또한 친구의 말에 기겁을 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영국에서 본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 나온 내용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외출을 하기 전에 그것을 혼자서 진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기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기분이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만 미래를 살고 있는 건가? 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다시 에어비앤비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런 친구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찜질방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문득 예전에 혀를 끌끌 차며 부정적으로 보았던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내 숙소로 돌아가려는 친구를 말렸죠.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더 실험해보자. 그 물건 비싼 건 아니지? 저는 친구를 침착하게 설득했죠. 사실 친구는 오늘 오전에 외출을 하기 전에 숙소 주소로 택배를 하나 주문해 놓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한국인들은 택배 문화가 발달하여 대부분의 택배를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전달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를 과장된 소리로 치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은 시간 안에 우리 숙소로 택배가 도착한 것이고요. 게다가 오늘은 토요일인 공휴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편리한 시스템 아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다고? 물론 영국에도 택배는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본 3일 이상은 걸렸고 택배가 오는 날짜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해당 시간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령인 당사자가 택배를 수령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죠. 노숙자나 도둑들에게 도둑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친구도 택배가 도착했다는 말에 안절부절 못하여 빨리 물건을 수령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 영상에서 한국은 그러한 일이 거의 없다길래 이번 기회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심지어 택배 기사가 택배를 완료한 척 사진을 찍은 다음 그 물건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만약 그 집에 CCTV가 없었더라면 잡히지 않았을 그런 놀라운 장면들도 종종 목격되곤 하죠. 그런 고로 우리는 원래의 예정대로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었고
표면적으로는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심 속으로는 숙소에 도착한 택배를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음날 숙소에 도착하여 매우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일찍 도착한 택배가 아직도 그 자리를 무뚝뚝하게 지켜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도대체 욕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무딘 거야?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왜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독 시민의식이 투철합니다. 남의 것을 쉽게 탐내지 않고 늘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죠. 이것은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선진적인 도덕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즐겁고도 행복한 한국 여행을 끝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여행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허망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이 부러웠고 짧지만 그들의 삶을 며칠 살아보니 지금의 생활이 반대로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심각하게 한국으로의 이민까지 상상하는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런 어떡하면 좋죠?